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밀조밀 잡화점 점장 쩐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바구니에 실을 잔뜩 들고 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실을 감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타래 실을 물레에다가 거는 방법,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물레가 없이 타래 실을 감으실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또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사무실이 아니라 저희 집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작업실이 아닌 집에서 주로 타래실을 감으시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실을 감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선 원래 타래실을 감을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영상은 타래실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타임라인을 다 설정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정보만 쏙쏙 듣고 싶으시다면 타임라인을 참고해서 그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A to Z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 경우에는 거의 보통 대부분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실로 되어 있는 형태와 이렇게 타래로 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대부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처음 접하게 될 때는 보통 이런 볼실로 된 그런 실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볼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바로 구입을 하자마자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기계실이나 모든 대부분의 실들이 다 이런 볼실 형태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런 타래실의 경우에는 핸드다잉이 아니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이런 타래실의 경우에는 타래를 풀어서 이런 볼실로 감아서 사용을 해주는 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타래째 되어 있는 실들은 타래 그대로 해서 바닥에 놓고 뜨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게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뜨개를 그 앉은 자리에서 모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관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잘못했다가 오히려 엉켜버려서 잘라서 다시 사용해야 하거나 뭔가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래실도 이렇게 볼실로 감아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보통 핸드다잉이 아니라든지 해외 수입실 같은 경우에 이런 타래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핸드다잉 얀은 레이스 얀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이스 얀은 얘도 레이스 얀이긴 한데 조금 두꺼운 편에 속해서 제가 지금 예시로 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오밀조밀 잡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러브미라는 레이스 실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레이스 실을 보시면 실 한 가닥 자체가 굉장히 얇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은 좀 두꺼운 콘사나 두꺼운 다른 베이스 실에 합사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한 타래만으로도 여성분들은 대부분 옷 하나를 뜨실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옷 하나를 유니크하게 뜨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레이스실 합사를 해서 옷을 많이 뜨시는데요. 아무래도 한 타래만으로도 옷을 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이 그만큼 얇기 때문에 이 실을 볼실로 감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은 한 타래당 1200m나 되는 그런 굉장히 긴 실인데요. 우선 저런 타래실을 볼실로 감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요런 우산 살같이 생긴 이런 거를 물레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레가 필요해요. 이 물레가 필요한 이유는 이 물레에다가 타래실을 감아줍니다. 이 타래실을 여기 물레에 감아서 고정을 한 후에 이런 와인더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감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볼실 형태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타래실을 감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와인더와 물레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요거는 집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급할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걸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보다 조금 더 좋은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탈의실을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저는 와인더와 물레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탈의실을 처음 사봤는데 이거 탈의실 한 개 감자고 물레랑 와인더를 사기에는 이게 아무리 뭐 비싼 게 아닌 싼 걸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데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뭐 몇만 원 주고 구입을 해도 뭐 1, 2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주고 구입을 한다고 해도 뭔가 애물단지가 될 것 같고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탈의실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쓰면은 언젠가는 계속 탈의실을 사용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뜨개를 처음 했을 때는 물론 저도 그랬고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이 뜨개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점점 이 뜨개를 하시다 보면은 이거의 그 매력과 이거를 하는 이유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좋은 편물을 뜨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자꾸 생겨나니까 점점 더 좋은 성분과 다양한 성분의 실을 사용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뭐 핸드다잉 yarn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외 탈의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의실을 어쨌든 내가 한번 샀다 하면은 물레랑 와인더는 구입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레랑 와인더가 바늘 세트를 사는 것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개력을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도구를 구입하는 거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만약에 정말 너무 고민이 된다 하시면은 사실 요 와인더는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탈의실을 감을 때만 필요한데요. 이런 와인더의 경우에는 탈의실 뿐만 아니라 콘사 같은 것들을 합사하실 때도 필요하고, 탈의실이 아닌 콘사나 뭐 볼실 같은 거 사용하실 때도 이 와인더는 종종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와인더는 대형 와인더거든요. 근데 소형 와인더는 10,000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형 와인더 하나는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은 그런 도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형 와인더도 있었고요. 이 대형 와인더도 있고, 그리고 와인더 중에 전동 와인더가 있어요. 저는 볼실을 서비스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전동 와인더를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동 와인더와 이 수동 와인더에 대한 설명도 이제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형 와인더는 제가 지금 없어요. 벼룩으로 예전에 무료 나눔을 했었어가지고 소형 와인더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소형 와인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처음 탈의실이나 혹은 와인더에 대해서 접하신 분들이라면 인터넷에 그냥 소형 와인더라고 치셔서 제일 작은 사이즈의 와인더를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대형 와인더인데요. 소형 와인더는 100g짜리 정도 탈의실을 감을까 말까 한 것 같고, 대형 와인더는 100g에서 그 이상 조금 더 정도 감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콘사를 사용하시거나 뭐 탈의실을 간단하게 감으시려면 대형은 저는 사실 크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형을 쓰다가 대형을 써봤는데 약간 복잡한 부분도 조금 있기도 하고, 사실상 그렇게 대형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개인이 사용을 할 때는 그냥 소형만으로도 솔직히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든지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취미는. 처음부터 물론 바로 좋은 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콘사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콘사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뜨개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와인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대형보다는 소형을 먼저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대형이 있고 저는 전동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생긴 와인더에다가 실을 감고 자동으로 그 실이 감겨지는 그런 원리인데요. 저는 전동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동 기준으로 타레실을 감는 소요 시간을 안내를 좀 드리자면은, 보통 이런 레이스 실의 경우에는 한 타레당 1200m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핑거링 혹은 싹 두께 실들은 한 300m에서 400m 전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두꺼운 요 DK 굵기 실은 200m 전후예요. 그래서 200m에서 한 250m 사이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굵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굵기라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1200m, 한 400m, 200m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한 100m당 1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전동 와인더의 기준이고, 손으로 감았을 때는 조금 더 소요되실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일정하게 이렇게 잘 감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전동과 동일한 속도로 감겨지거나 혹은 더 빨리 감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는 보통 레이스 실의 경우에는 12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요. 핑거링이나 싹두께는 4분에서 5분, 그리고 이런 DK 굵기 실은 2분에서 3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레실을 다 감는데 걸리는 시간만 보셔도 이 레이스 굵기의 실이 타레실을 볼실로 감을 때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 두 개는 한 3분에서 5분이면 감기는데 얘는 12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거의 3배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팔이 아프고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밀조밀 잡화점에서 레이스실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볼실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통 이런 두꺼운 실 같은 경우에는 타레로 그냥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레이스 실 같은 경우에는 유독 더 볼실 주문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기는 한 것 같아요. 저처럼 정말 이렇게 하루에도 몇십 볼씩 이렇게 볼로 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당연히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성비 같은 걸 따져보아도 전동 와인더를 사용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보통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전동 와인더까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동 와인더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전동 와인더까지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끔씩 이렇게 레이스실 한두 개 구입하셔서 뜨신다면은 전동 와인더까지는 어렵지만 물레와 와인더 정도는, 수동을 사용하는 그런 와인더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뜨게 하는, 뜨개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물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인더도, 수동 와인더도 소형, 대형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동 와인더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와인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레 역시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저렴한 물레부터 좀 가격대가 있는 물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물레가 이렇게 뭐든지 다 갖고 있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물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렴한 물레는 추천드리지 않고, 막 저렴하다 하더라도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물레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나무로 되어 있는 물레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물레가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 물레를 굉장히 거창하게 이렇게 파우치에 담겨있는 큰 물레가 하나 있고, 이게 딱 봐도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 작은 우산 살같이 생긴 이런 물레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원래 요거랑 동일한 물레가 하나 더 이제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요. 그 동일한 물레를 사무실에 놓고 집에서 쓸 물레가 없어서 급하게 샀던 그런 중국산
네, 아마도 중국산 물레였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물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물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물레가 뭐 완전히 뭐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런 나무 물레를 사용하다가 얘를 사용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불편한 점이 확실히 더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무 물레 제가 사용하는 거는 가격대가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에서도 저렴한 나무 물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검색을 한번 서치를 잘 해보시고, 이런 빗살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나무로 된 걸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사용하시는데, 뭐 타래를 감으시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허술한 것 같은 느낌이 나시지 않나요? 이게 힘이 그렇게 받쳐주는 그런 소재가 아니어서 굉장히 이 물레를 돌렸을 때 빠르게 그 와인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오히려 팔이 아프고 좀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요 파란색 살로 되어 있는 요 물레는 정말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지금 요것도 원래 사무실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레가 한 2개 정도 필요해서 사무실에 가져갔어야 했는데 아직 가져가지 못했던 물레라서 다행히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아직 사용을 못했어요. 사실 집에서 사용을 할까 해서 들고 와봤는데, 저는 보통 필요한 게 있으면은 사무실에서 볼로 감아오는 편이라 집에서는 이제 이렇게 와인딩을 할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또 장비 욕심이 좀 심한 니터여가지고 제 거를 막 100% 참고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나무 색깔의 물레가 있었는데 그거의 블랙 버전을 발견을 해가지고 또 시크함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에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까 거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사이즈 자체도 확실히 커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여 부분을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을 책상이라든지 식탁 이런 데에다 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조임키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저쪽에. 그래서 그 조임키로 이 두께를 조절해서 잘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조임키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 타래의 두께에 맞춰서 이렇게 타래를 여기에다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와인딩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나무로 되어 있는 소재가 조금 더 이제 탄탄한 소재이기 때문에 한번 사두면은 진짜 계속 쓸 수 있어서 이런 도구 같은 거는 좀 좋은 거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너무 싼 거 샀다가 또 돈이 2배로 드니까요. 그냥 특히 물레 같은 경우에는 나무 소재, 엄청 비싼 거 아니더라도 나무 소재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구입한 거는 니픽스의 물레인데 니픽스 사이트는 직구가 안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끼고 해야 하는 사이트라서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 물레는 막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직구가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요거를 구입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항상 보면은 조금씩이라도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20-30%라도 항상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 4-5만 원대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오래 쓸 것 같다, 물레를 많이 쓸 것 같다 하시면은 추천드리긴 하는데, 이거 하나만 사기 위해서 니픽스를 이용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니픽스에서 뭔가 살 일이 있다 하실 때 구입을 슬쩍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나, 이것 때문에 니픽스에서 직구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튼 제가 사용하는 물레는 이런 나무 물레이고요. 뭐든지 다 필수는 아니고 옵션이지만 타래실을 감으시려면 가급적이면 물레와 와인더는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타래실을 한번 구입하시고 계속 타래실을 쓰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무조건 와인더와 물레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물레에 타래를 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근데 난 물레가 없는데? 라고 하실 경우에, 물레가 없어도 타래실을 감으려면 감죠.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감으려면 감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탈의실을 어떻게 하다가 샀거나 선물을 받았는데 감아야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제가 물레 없이 탈의실을 감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저런 물레가 없고 나는 지금 급박하게 탈의실을 갖고 있지만 이 탈의실을 캐스톤을 해야 한다 라고 하실 경우, 제가 물레 없이 탈의실을 감는 방법에 대해서 한 총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가 있는데 가지수로 보면 거창한데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긴 합니다. 일단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웬만한 가정에 하나씩 다 있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집에 의자 다 하나씩 있으시죠? 의자 중에서 바퀴가 달린 의자 말고 식탁 의자 같은 그런 의자면은 누구든지 물레 없이 탈의실을 감으실 수는 있습니다. 의자 다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물레가 이렇게 물레를 폈을 때와 같은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도 너무 작고 좁은 의자는 그 탈의실을 다 수용하기에 너무 좁기 때문에 좀 너무 작지 않은 보통 사이즈의 의자, 특히 식탁 의자에서 조금 더 큰 의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 식탁 의자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가정집에 있는 이런 식탁 의자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가정집 느낌이 물씬 나는데 지금 이렇게 4발짜리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의자에 이 테두리에 탈의실을 풀어서 감아줄 거예요. 이게 마치 물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를 잘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탈의실을 감아줄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탈의실 푸는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고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당겨서 이렇게 바싹 당긴 상태에서 얘를 감아주는 게 정말 베스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걸었을 때 얘를 놔버리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다 걸어주는 의미가 크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공간을 띄워준다는 느낌만 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임시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면 정말 좋으련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그냥 의자 다리에 걸어서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근데 이 끝에다 고정시키려면은 이 의자를 뒤집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자를 뒤집어서 하시면은 이게 바닥에 이 다리 부분이 다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겨있는 실들을 풀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서 의자를 뒤집은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 방법이 너무 불편하고 이 실이 이렇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밑으로 다 흘러내려서 이렇게 크게 이 의자 다리에다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2개를 가지고 와서 탈의를 감아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저는 이게 안으로 점점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의자라서 이게 여기에서는 맞았지만 이 밑에 부분에선 맞지 않아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였지만 일반 식탁 의자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잘 맞아지는 의자라면 이렇게 뒤집어 놓고 실을 끊어서 와인더에 감아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사선이거나 아니면 조금 의자 다리가 좁아서 실이 자꾸 흘러내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2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번째 방법은 이렇게 의자 2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의자가 이렇게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 등받이 부분에 실을 끼워줍니다. 그래서 조금 의자를 띄워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탈의실이 조금 팽팽하게, 너무 막 쨍쨍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텐션이 있는 상태로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감아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와 의자 사이에 실을 이렇게 잘 놓고 여기에서 이제 매듭을 풀어서 와인더에 감아서 사용해 주시는 거, 감아주시는 거,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저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의자 2개가 없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해 두시고, 제 경험상에는 이 타레 실이 감겨있는 이 위치와 와인더로 감는 그 부분이 같은 선상에 있거나 물레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게 와인딩을 할 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높이의 테이블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은 테이블에 쥐고 실을 감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상의 방법, 물레가 없을 때 급하게 타레실을 감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자취를 하고 있어서 집 안에 원룸이라 이런 일정한 의자가 2개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신 분들을 위해 또 한 가지 물레를 감을 수 있는 방법을 일단 한번 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 이런 세제통 하나씩 다 있으시죠? 이런 세제통, 특히 이렇게 좀 1리터 이상 되는 이런 두툼하고 무거운 세제통 2개가 있으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닥 혹은 식탁에다가 요거 2개를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타레실을 아까 의자에 걸은 것처럼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엄청 무겁네요. 저는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이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에다가 타레를 감고 이 테이블 위에 와인더를 고정시킨 다음에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제통 사이에다가 이렇게 화면 안에 다 잡히지는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닥에 너무 닿거나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너무 느슨해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살짝의 텐션을 주시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레에 감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런 느낌으로 세제통에 감아서 이제 매듭 있는 부분 잘라서 감아주시는 그 3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과 2번째 방법은 의자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3번째 방법은 두툼한 세제통을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난 세제통이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이제 물 1리터짜리 같은 거 혹시 사다 놓고 드시는 분 계시다면은 이거 대신에 물 2개를 이렇게 고정하고 거기에 타레실을 고정하셔서 감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4번째랑 5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약간 번외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일단 말씀으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제가 앞서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이용하셔서 물레 대신에 급하게 타레를 감을 때 그 3가지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네 번째와 5번째 방법은 추천드리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원초적인 방법의 2가지인데요. 먼저 4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바닥에 그냥 타레를 놓고 감는 방법입니다. 그냥 바닥에다가 내려놓고요. 손으로 직접 볼을 감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실을 와인더에 연결하셔서 천천히 이렇게 감아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솔직히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텐션을 유지하면서 실을 풀어가면서 감는 거에 비해서 볼실 자체도 텐션이 적어서 굉장히 볼 자체가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치 않아서 엉키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다가 타레실을 풀어놓고 감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서 이렇게 4번째에다가 넣어두었는데요. 도저히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하시면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바닥에다가 그냥 타레실을 풀어놓고 와인더를 감거나 손으로 볼실로 감아준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건 정말
정말 터무니없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남편이나 남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하고 와인더로 감아주는 거죠. 와인더로 감아주거나 직접 볼실로 감거나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해서 감는 방법.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방법까지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도구가 있으면 좋지만 없을 경우 의자를 활용하시거나 세제통 혹은 물통을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정말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하시면은 바닥에 내려놓으시거나 친구 혹은 제3자에게 부탁을 해서 이거를 타레를 들고 있어 달라고 해서 감아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레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와인더 정도는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실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타레실을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종종 문의가 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번외 느낌으로 또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타레실 예쁘게 감는 법? 네, 그런 걸 알려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에는 다 이제 도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트위스터, 스케인 트위스터, 얀 트위스터라고 해서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값이 비싼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런 기계를 굳이 일반인이 써서 타레를 감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혹시나 내가 타레실을 한번 풀어봤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풀어봤다가 다시 타레째로 감아놓고 싶은데, 내가 하면은 막 이렇게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못생기게 이렇게 됐는데 그 남 예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 제가 한 2가지 정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런 도구 없이 내 몸을 온전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타레를 이렇게 꼬이지 않게 잘 같은 선상에 맞게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양쪽으로 최대한 당겨서요, 손가락을 양쪽에 걸어줍니다. 한쪽은 그냥 손가락을 고정하시고 한쪽으로만 계속 감아주세요. 한 요 정도 뺑뺑하게 감았다 생각이 드시면 한 번 더 꽈주시고 놓지 않은 상태에서 반을 접어줍니다. 그다음에 이 고리에 있는 부분에 고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못생겼죠? 하지만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 꽈배기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짠, 이렇게 꽈배기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했을 때는 이렇게 탱탱하지가 않고 막 엄청 느슨하다 하시면 여기서 멈추시지 마시고 한쪽을 풀어서 꽈배기를 막 엄청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갈 때까지 꽈배기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구멍에다가 요 꽈배기, 요 반대쪽 꽈배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안에서 계속 만져주시면 돼요. 한쪽이 막 더 꼬부라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쪽이 아닌 부분, 여기는 굉장히 팽팽한데 여기는 느슨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조절해 가면서 후 작업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꽤 일정한 모양으로 타레실이 감긴 거를 보실 수가 있죠? 타레실을 이렇게 감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문고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문고리는 제가 아까 손으로 이렇게 한쪽은 고정하고 반대쪽만 이렇게 감는 원리랑 동일한 원리이고요.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고리에서 반을 접어서 이렇게 손을 반을 접어서 아까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타레실을 걸어주시고 최대한 당겨서 감아줍니다. 이렇게까지 감아도 되나? 할 정도로 감으셔야 딱 타레로 만들었을 때 예쁘게 되거든요. 여기 감는 부분에서의 고리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고 계속 고리를 잡은 상태에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까지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간 부분에다 손가락을 놓고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리에서 얘를 빼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 번씩 끝에를 더 말아서요. 이렇게 고정을 해줘요. 그럼 보면 안 예쁜데? 라고 하실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그런 두께로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때문에 잘 만져주시면은 이렇게 예쁜 꽤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타레실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문고리나 본인의 손을 활용해서 잘 타레실을 감아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탈의실에 관련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물레가 없어도 탈의실을 감을 수는 있지만 저의 추천으로는 물레와 와인더가 있으면 탈의실 감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 하지만 없어도 감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빠른 진도와 뜨게 하는 거에 이제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도구는 구입해 주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볼실로 감는 그 와인딩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고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뜨게 하는 그 진도 나가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런 도구를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탈의실을 충분히 접하실 수 있도록 우물쭈물 잡화점에서는 와인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물레도 와인더도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평생 우물쭈물 잡화점에서는 볼실로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거라, 사실상 우물쭈물 잡화점 탈의실만 구입하신다면 물레와 와인더는 크게 필요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타 제품을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레와 와인더를 구입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탈의실이나 우물쭈물 잡화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 혹은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꼭 눌러주시고 또 영상 자체에 땡스라는 후원해주시는 그런 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후원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땡스 아이콘 누르셔서 후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 안녕.